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하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계좌가 흔들릴 때 기준까지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장은 또 흔들립니다. QQQ도 흔들리고 QLD는 더 크게 흔들리고 TQQQ는 사람 마음을 훨씬 더 세게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돈은 늘 이 구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상승장에서 환호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기준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끝났다. 더 빠질 것 같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맞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실제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겪은 것은 반대였습니다. 코로나 폭락장 때도 시장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블 붕괴 구간에서도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쇼크 때도, 딥시크 쇼크 때도, 금리 쇼크 때도 계좌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뉴스는 공포를 팔았고 사람들은 손절을 고민했고 계좌는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어땠습니까? 공포가 가장 컸던 자리가 결국 가장 큰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오늘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하락이 바로 끝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기간에 많이 오른 시장은 조정도 깊을 수 있습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크게 흔들리고 TQQQ는 하루에도 사람 마음을 몇 번씩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시장에 확신이 들어도 전부 사지 않고 공포가 커져도 전부 도망가지 않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내 전략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QQQ를 믿는다면 QLD와 TQQQ를 다루는 방식은 더 냉정해야 합니다. QQQ는 시장의 방향을 봅니다. QLD는 자산을 키우는 중심축으로 봅니다.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강하게 쓰는 공격 카드로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락장에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는 TQQQ만 보고 싶어 합니다. 계좌가 가장 빠르게 커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똑같은 TQQQ가 계좌를 가장 빠르게 흔듭니다.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자신감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나의 탐욕과 공포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레버리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닥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 더 빠질지 이번 주에 반등할지 이런 걸 맞히려고 하면 결국 시장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빠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를 때는 남들보다 늦을까봐 TQQQ를 급하게 사고 빠질 때는 더 무너질까봐 QLD까지 던지는 행동. 이게 반복되면 계좌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시장보다 더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내 손이 기준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큰 돈은 한 번의 매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돈은 반복되는 변동성 속에서 같은 기준을 계속 지킨 사람에게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나스닥이 고점일 때도 위험하고 빠질 때도 위험하고 반등할 때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위험을 모른 척하고 TQQQ에 몰빵하면 한 번의 큰 하락장에서 몇 년의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극단이 아닙니다. 답은 구조입니다. QQQ로 시장의 방향을 보고 QLD로 중심을 잡고 TQQQ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쓰는 구조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특히 현금이 중요합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금은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이제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구간을 피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현금을 나누고 더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편안한 자리는 보통 큰 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 따라 사는 건 쉽습니다. 계좌가 빨갛게 불타오를 때 더 사고 싶어지는 것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모두가 도망칠 때 내가 정한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큰 돈은 편한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은 불편한 가격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사람은 본색이 나옵니다. 작은 시드일 때는 몇백만원 손실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시드가 커지면 하루에 수천만원, 며칠 사이 1억 이상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같은데 사람의 감정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커질수록 전략은 더 단단해야 합니다. 공격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방어만으로는 크게 못 갑니다. 결국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QQQ로 시장을 확인하고 QLD로 중심을 쌓고 TQQQ는 공포가 과해지는 자리에서만 분할로 쓰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분할이라는 단어를 핑계로 아무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할 매수는 계획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 없이 계속 사는 건 물타기입니다. 기준 없이 더 사는 건 희망회로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분할 매수는 다릅니다. 하락이 올 때마다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만 투입하고 더 큰 하락이 와도 다음 매수 여력을 남겨두고 반등이 와도 욕심 때문에 전부 따라붙지 않는 것, 이게 결국 계좌를 오래 살립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 사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 기준이 없으면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면 공포가 커지는 구간은 기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간을 나눠야 합니다. 한 번에 정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틀려도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는 정답 맞히기 게임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남으면서 좋은 자산을 좋은 구간에 계속 모아가는 게임입니다. 특히 QLD와 TQQQ는 더 그렇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를 견디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 하락에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경계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조금 반등했다고 바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조급함. 조금 더 빠졌다고 시장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조급함. 남 계좌와 비교하면서 내 전략을 바꾸는 조급함. 이 조급함이 투자자를 망칩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매수도 천천히, 판단도 천천히, 감정도 천천히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고 싶은 건 기회라서인지 불안해서인지, 내가 지금 팔고 싶은 건 위험관리인지 공포 때문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투자자는 계좌의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움직임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결국 부자는 상승장을 잘 마친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을 버틴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틴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버틴 사람입니다. 무작정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가지고 버티는 건 전략입니다. 무작정 사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나누고 구간을 나누고 자산을 나누는 것은 전략입니다. 무작정 TQQQ에 몰아넣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QQQ의 방향을 보고 QLD로 중심을 만들고 TQQQ로 제한된 공격을 하는 것은 전략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또 흔들릴 겁니다. 계좌도 또 흔들릴 겁니다. 사람들은 또 겁을 먹을 겁니다. 뉴스는 또 공포를 팔 겁니다. 댓글에는 또 끝났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큰 돈은 결국 큰 변동성을 견딘 사람에게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하락은 제 기준에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시장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QQQ도 더 흔들릴 수 있고 QLD는 더 깊게 내려갈 수 있고 TQQQ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부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는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기 전에 무너지지 않는 기술입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다음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살아있어야 다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불편하다면 정상입니다. 계좌가 흔들려서 마음이 무겁다면 정상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도 기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계획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좌가 흔들려도 전략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승장은 계좌를 키우지만 하락장은 투자자를 키웁니다. 상승장은 수익을 주지만 하락장은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상승장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하락장은 실력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도 그냥 지나가지 않겠습니다. 기록하고 관찰하고 분할하고 버틸 겁니다. 언젠가 다시 시장이 올라왔을 때 그때 가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 공포 구간에서 도망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그때 QQQ를 버리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그때 QLD를 중심으로 계속 쌓아서 다행이었다고. 그때 TQQQ를 욕심이 아니라 전략으로 쓴 것이 다행이었다고. 시장은 늘 우리에게 편하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 하락은 공포만이 아닙니다. 하락은 다음 상승장을 위한 입장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입장권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눠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를 말할 때 저는 기준을 보겠습니다. 남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 저는 다음 기회를 보겠습니다.
남들이 전부 팔고 싶어질 때 저는 왜 처음 QQQ, QLD, TQQQ를 선택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계좌는 흔들려도 됩니다. 시장은 흔들려도 됩니다. 사람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큰 돈은 한 번의 용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은 반복되는 공포 속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움직인 사람에게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